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 TV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이용하는 곳이 있죠. 바로 은행입니다. 필요한 돈을 예금하기도 하고, 부족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이체 및 출금 등 다양한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 이용하곤 합니다. 특히 월말이면 다양한 공과금을 계좌를 통해서 이체하는 일이 많고, 자동이체 등록 서비스를 통해서 매달 인출되어야 할 돈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출금되곤 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가 대부분인데요. 이처럼 살면서 내 명의 통장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9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내용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은행 본인 명의 계좌에 돈 넣어두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바뀌는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내용 설명에 앞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먼저 안내드리려 합니다. 휴대폰에서 은행 앱을 통해 계좌이체 등 간단한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지만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업무를 봐야 할 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리 요즘 모바일로 금융 서비스 이용이 편해졌다 하더라도 은행 영업시간 중에 지점을 방문해서 일을 처리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출퇴근을 하면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내 근무 시간과 은행 영업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다녀와야 하는데 그마저도 사람이 많으면 업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업 특성상 오후에 출근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출근하면서 낮 시간에 은행을 이용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요. 이런 은행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앞으로 은행을 방문할 때 훨씬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은행이 오후 4시에 영업을 종료하지만 영업시간 특화 지점의 경우는 운영시간이 훨씬 깁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즉, 필요한 은행 업무를 조금은 여유롭게 오후 6시까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모든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화 점포에 방문하면 오후 6시까지 필요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72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서울 34개, 경기 인천 19개, 세종, 청주, 광주, 전주 19개 지점에서 영업시간을 오후 6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용 고객이 점점 늘어나고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8월부터는 10곳이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특히 출퇴근하는 직장인분들의 경우 영업시간 특화 지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은행 영업시간을 보통 오후 4시까지로만 알고 있는데요.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것 참고하셔서 추후에라도 오후 4시 이후 급히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있을 때 꼭 기억하셨다가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은행 영업시간 특화 지점이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모바일 스타뱅킹 앱에서 고객센터, 지점 찾기, 번호표 발행, 영업시간 특화 지점 안내 찾기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 사용보다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번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9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내용을 안내드릴게요. 우리가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원할 때 돈을 입금하기도 하고 언제든 출금해서 쓰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한테 돈을 보내는 계좌이체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아무 까닭 없이 본인 명의 통장 사용이 정지된다면 우리 삶의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큰 불편함들이 생깁니다. 통장 계좌에 돈은 들어있지만 그 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매달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도 연체되고 각종 공과금 처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자금 융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우는
당장 생계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금융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구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정부에서 더 이상 피해자가 마치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계좌번호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요즘 누구든 금융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누군가가 내 계좌번호만 알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죠. 이것을 악용한 범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10만 원, 20만 원 등 비교적 소액의 돈을 입금시킨 다음 통장 협박이 시작됩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제3자의 통장에서 내 계좌로 돈을 입금시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인데요. 본인의 통장에서 모르는 돈이 인출된 것을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모르는 돈을 입금받은 내 계좌는 아무 잘못도 없고 이유도 모른 채 사용할 수 없도록 지급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범이 접근하여 일정 금액의 돈을 송금하면 통장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면서 협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통장 협박을 당한 피해자 중 일부는 실제 200만 원, 300만 원 등 거액의 돈을 송금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범인이 지급정지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통장을 편취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1명과 통장 협박을 받는 피해자 1명이 존재하여 총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되어 잘 사용하던 본인 명의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어버린 다수 피해자들은 당장 돈이 통장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계속해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좌 사용이 계속 정지되어 왔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이후 피해금 환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어 수개월 동안 지급정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 협박 피해자를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연락을 꺼려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금융회사 판단하에 통장 협박 피해를 입은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사기 계좌가 아닐 경우라면 피해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 추진됩니다.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중 피해금에 대해서만 일부 지급정지를 유지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돈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 잔액에 대해서는 입출금, 전자금융거래를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개정안은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